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부지 대부분이 사유지여서 토지 보상과 재선권 제약에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강원도는 아직 시작 단계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동래면 고운리 373번지 강원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도청사는 10만 제곱미터 규모고 나머지 90만 제곱미터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여기가 그렇게 확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난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하자. 개발 면적이 축구장 140개를 합친 크기인데 95% 이상이 주인이 있는 땅, 사유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첫 주민 설명회부터 내 땅이 어떻게 될지 우려와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청사 부지를 제외한 90만 제곱미터입니다. 도청 부지와 달리 개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토지 보상이 시작되는 시기도 도청 부지보다 3년 정도 더 늦습니다. 그동안 내 땅이 장기간 묶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올해 건물을 짓고 사업체를 이전하려고 해왔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는 곳에 10년이란 거를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또 개발 부지의 70%가 농지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민들은 당장 내년에 농사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2년, 3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하고 그렇게 파종하고 그렇게 인생 설계하고 살아가는 게 농업입니다. 도청사 부지가 확정되고 어떻게 하루 만에 행정복합타운 계획까지 나올 수 있냐며 날림 계획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후원 주민으로서 도청 자리로만 생각을 했지 타운, 미디어 타운이니 행정 타운이는 저희는 전혀 없었던 저거거든요. 개발이 시작되면 주민들이 함께 옮겨갈 수 있는 집단 이주지도 강원도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10가구 이상이면은 이주 택지를 조성해서 법에서는 원가로 분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강원도가 여러 난제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주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홍천 사업장에서만 4년째 이 같은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산림청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낮 12시 홍천의 구규림에서 굴착기 한 대가 10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쓰러진 굴착기의 무게가 운전석을 짓눌렀고 50대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굴착기가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장비로 잘라가지고 이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장이었습니다. 굴착기 운전자는 현장에 투입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든 가파른 비탈에서 굴착기 운전자는 나무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장 사망 사고 홍천에서만 4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0대 남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고 2년 전에는 100m 아래로 떨어져서 그 전해에는 또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사지에서의 작업 도구로 활용한 작업이므로 현장 여건에 맞는 위험성 평가, 특별대책 수립, 안전점검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청은 산림재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사업 시행자의 안전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산림청 산림사업 재해자 수는 484명에서 531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기간 사망자 수는 40명에 달했습니다. 노동계는 산림청이 위험을 외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공공 부문의
작업인데 그것을 다 이제 위탁해서 외주화 형태로 해서 진행하면서 사실상 이제 안전에 있어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북 봉화의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산림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첫 번째 중앙행정기관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홍천 숲가꾸기 사업장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산림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책 토론회 개최를 원주시에 공식 청구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극장 보존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원주시의 재검토 입장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과 재생을 희망하는 시민 모임인 아카데미의 친구들이 원주시의 시민 250명의 서명부와 함께 시정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취임 이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원광수 시장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은 했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겁니다. 특히 최근 원주시가 극장에 가림막을 설치해 보존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사실상 극장 철거가 답으로 정해져 있는 왜곡된 안내문을 돌려 시민 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토론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의 바탕을 둔 공정한 논의 과정을 통해 더 이상 시민 간의 갈등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청구하는 시정 토론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주시 주민 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한 달 안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하고 결과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론 방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빠르면 당장 다음 달에도 토론회 개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서명부에는 생년월일과 주소, 연락처가 모두 적혀 있지만 이 정보로는 선거권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보완 요청을 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토론을 청구한 측은 서명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주무부서 관계자와 조례를 근거로 청구 서명부 작성 논의까지 마쳤다며 원주시의 문제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번 토론 청구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조례를 통해 정책 토론을 청구한 것이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인 만큼 시정 정책 토론 청구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고성군이 지역 특화 작목으로 곤달비 생산단지를 조성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곤달비는 곰취와 비슷하지만 잎이 더 연하고 쓴맛은 적어서 시장 반응이 좋고 재배도 수월한 편이어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중으로 지어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곰 발바닥을 닮은 곤달비가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곤달비는 그동안 전남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배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곰취보다 잎이 연하고 쓴맛이 적어 쌈이나 각종 요리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성 곤달비는 지난주부터 올봄 첫 출하가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러 멀리서도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택배 작업해서 보내드리고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전망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성군은 지역 특화 작목으로 곤달비를 도입해 해안가와 고랭지 두 곳에 곤달비 생산단지를 조성해 연중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교적 온난한 해안가에서 길러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하고 여름철에는 서늘한 고랭지 기후를 활용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하됩니다. 이번에 출하된 곤달비도 겨울철 난방 없이 보온 처리만으로 키워냈는데 병충해 없이 잘 자라고 수익성도 높아 농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초봄에 생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찌감치 이거 생산 라인에 들어서서 이 빨리 출하함으로 해서 소득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은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성군은 해양 심층수를 활용해 곤달비 생산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된 브랜드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해양 심층수로 재배를 하게 되면 미네랄 함량이 증가가 되고 신선도도 이제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화를 이제 높이고. 고성군은 내년까지 9억 원을 들여 곤달비 생산 기반 확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부령 피망 외에 이렇다 할 특화 작물이 없는 고성군에 곤달비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도내 18개 시군 160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도내 농축 산림조합장 103명을 선출하고 투표 시간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시군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결손의 우려가 컸던 코로나 세대에 지난해 강원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70.3%로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월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42만 1,000원으로 서울보다는 28만 원, 전국 평균보다는 10만 원 적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40만 원을 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월 평균 35만 8천 원, 중학생은 45만 9천 원, 고등학생은 55만 2천 원을 썼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속초항에 2,000명이 승선하는 8만 톤급 중형 크루즈가 5차례 입항합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세계 최대 크루즈 그룹인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가 운항하는 8만 톤급 중앙 크루즈를 올해 한 차례 속초항에 기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차례, 후년에도 2차례 기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관광재단은 강원도형 플라이 크루즈 시범 사업과 연계해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6월 2차례 확정한 속초 모항 크루즈 사업을 통해 대만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광역연합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원재용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접경 지역 광역연합도시가 만들어지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돼 강원특별자치도가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DMZ를 생태와 평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과 아시아권에만 없는 유엔 사무국을 접경 지역에 유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간 갈등으로 파행 운영된 김유정 추모제가 3년 만에 단일 개최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올해 86주기 김유정 추모제는 춘천문화재단과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공동 개최하는 걸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두 번씩 개최됐던 김유정 추모제는 올해는 오는 29일 김유정 문학촌에서 단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국내 유일의 레저 대회를 대폭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짝수년에는 국제대회, 홀수년에는 국내 대회로 개최하던 춘천 레저 대회의 예산을 9억 7천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면서 일회성 축제 행사를 폐지하고 대회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시민 중심의 레저 교육 예산은 6억 원으로 3배로 늘려 소외계층과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레저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열리는 강원도민체전과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공개됐습니다. 강릉시는 역동적인 선수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대회 엠블럼과 강릉 단오제 공연인 관노 가면극 등장인물로 다산을 상징하고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마스코트 장자마리를 공개하고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강원도민체전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장애인 생활체전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을 주 개최지로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추진위원회가 원주 팬들을 위해 홈경기 단체 응원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강원FC 전용구장 원주 유치위는 지난 5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FC 홈경기를 관람하는 원주 시민들을 위해 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 남은 18번의 강릉 춘천 경기에 단체 응원버스를 모두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응원버스는 유치위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마련하며 경기 이틀 전까지 유치위 밴드나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공식적인 회의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원주시 의회는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의정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기존 본회의만 대상으로 제공하던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시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접속해 시의회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의 조정 의견을 받은 가운데 태백시 지역현안 대책위원회가 강원랜드의 조정안을 받아 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위는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강원도는 동의하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기금 납부율을 지키지 않아 2,250억 원을 덜 받았다며 지난 2020년 5월 과소징수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는 우선 1,071억 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강원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돋이 명소인 동해 추암해수욕장이 야간 경관 특화 명소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모두 20억 원을 투입해 추암 빛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다음 달까지 특화 조명과 데크 산책로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연말까지는 3단계로 추암광장과 해암정 일원의 조각예술과 미디어 파사드를 감상할 수 있는 특화 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관광과 기술 요소를 융합해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5억 원을 비롯해 95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재구성하는 포레스트 매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구군이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동수리 일원에 한옥마을을 조성합니다.
평화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옥마을은 연면적 1,624제곱미터 규모로 한옥 테마 컨셉의 숙박공간 24채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은 오는 2025년 완공되며 양구군은 한옥마을 조성과 함께 양구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지인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산업교류관에 참가할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주 행사장인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 마련되는 산업교류관 입주기업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